자, 우리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엔캠 코멘트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최근에 엔캠 영상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바닥이 왜 확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2년 만에 역대급의 시그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풀이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정말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진솔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엔캠 가장 마지막 코멘트고요. 6일 전에 이렇게 내용을 남겨드렸었고, 그 뒤로는 엔캠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보시면 의미 있는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은 오전 11시 57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13%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엔캠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10%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엔캠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 좀 거시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뭘 봐야 된다라 말씀을 드렸죠. 업황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라. 업황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가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든지 수량, 판매량이 증가를 보이든지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게 세이브가 될 수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의하면 어쨌든 판매량이 증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가 증가를 하거나 C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단 Q가 먼저 올라갑니다. 판매량이 먼저 증가를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Q가 먼저 증가를 보이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2차전지 시장에 이 캐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둔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캐즘을 극복하려면 일단 다시 많이 팔아야 되겠죠. 왜? 수요가 위축된 거잖아요.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Q가 증가세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 엔캠의 Q가 증가를 보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엔캠은 뭐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전해액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완성차 배터리 셀메이커 기업들의 Q가 증가를 보여야,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 엔캠도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뭘 봐야 됩니까? 결국에 엔캠의 주요 고객사는 어디예요? LG와 SK가 일단은 메인입니다. 그럼 얘네를 보자고요. SK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지만 LG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멘텀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설명을 다 드렸었지만 스페이스X라든지 벤츠도 새롭게 오더를 넣기 시작을 하고요. 노스볼트도 최근에 파산하면서 노스볼트 물량들도 어느 정도 또 흡수를 해올 수 있을 모멘텀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요. 기타 그 밖에 얼티엄 세일즈 쪽으로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그런 주요 고객사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대부분의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새롭게 발주와 오더 수주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중심으로 Q의 증가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솔의 Q의 증가는 엔캠도 증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려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캠을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설명드린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이고요. 조금 미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풀이를 해야 되느냐, 엔캠만 놓고 봤을 때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거 무시하고 엔캠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확보예요. 자금 확보. 돈이 없어요. LG 엔솔이 공장을 늘려나가고 새롭게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캐파를 더 늘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엔솔이 공장을 지으면 엔캠도 인근에다가 공장을 따라 지어줘야 되는데, 따라 지으려면은 돈이 필요하겠죠. 아직까지는 엔캠이 의미 있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증설을 하는 것은 당장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금 확보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계속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돈이 있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고,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할 경우에 그걸 악재로 보지 말아라.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전환사채를 2,500억 발행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마련한다라는 게, 능력도 없는 놈들이 돈을 빌려가거나 돈을 발행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질타를 받겠죠. 근데 능력이 되는데 돈만 없어, 그리고 또 기술은 돼, 이런 애들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무조건 악재, 무상증자는 호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상증자도 내용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속내를 제대로 알아야 내 기업의 행보를 보면서 이게 정말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수직 계열화. 일단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특수한 특정 소재를 제외하고는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셀 기업들도 당연히 마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1%의 OP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단 한 푼이라도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세계가 두동강 났잖아요. 과거에는 뭐 중국, 러시아
러시아 할 거 없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북한만 분단 국가였지 우리는 나머지 다 하나였던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탈세계화, 신냉전, 서로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지구가 두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국가에게 어떤 특정한 소재나 핵심 원료를 의존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안보에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 중심으로 2차 전지 사업부의 핵심 소재들, 광물과 같은 업스트림부터 시작해서 다운스트림, 미들스트림 등등등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엔캠은 어떤 수직 계열화가 필요하느냐? 바로 전해 액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해 액이라는 거는 전해 질 플러스 첨가제 플러스 용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전해 액이 되는데 첨가제와 용매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전해 질은 중국의 의존도가 아직 높다라는 거.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은 전해 질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JV를 설립하거나 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전방 기업들 따라서 사업을 늘려가기에도 돈이 없고 수직 계열화를 하기에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얘네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엔캠이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하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면 야 그냥 유중했다 주가 빠진다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에 대한 스토리와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에 신용평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고요.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조회를 하시잖아요. 기업들도 자금을 마련하려면은 신용평가라는 걸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자금 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2,500억 원의 규모, 2,5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했다라고 하죠. 물론 2,500억 원치의 새로운 신주가 나중에 추후에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고 혹은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그 리스크는 있지만 이거는 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주식으로 먼저 시장에 던져져 나오는 건 아니니까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락업 기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엔캠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 답답한 주가 상승을 뚫어내줄 수 있는 반전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저는 지금 풀이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차트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에 대한 스토리와 흐름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을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렸다가 욕을 좀 얻어먹었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30만 원 이상에서 엔캠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5월 달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7만 원을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막 29만 원, 30만 원일 때는 일단 27만 원을 깨고 내려오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손절을 좀 하시고 추후에 다시 사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매도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손절을 하셨다가 지금 바닥이니까 다시 매수를 한다면 이만큼의 하락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반토막인데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올라왔던 거는 엔캠의 미래 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버프를 받아서 올라온 거고 그 흐름이 일시적으로 끝났고 캐즘이라든지 업황이 안 좋은 거, 경기가 안 좋은 거, 섹터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동안 잠깐 한 템포 물러서 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좋은 거고 혹은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기존에 이제 매도를 못했던 분들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물타기 할 거야 그러면 지금 같은 가격과 지금과 같은 내용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너 기존에 엔캠 안 좋게 말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식이 뭐 평생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좋을 때는 좋은 거대로 꺾일 때는 꺾이는 대로 다시 좋아질 땐 좋을 대로 빠져서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대로 구간을 나눠서 보는 거지. 어떻게 진짜 꼬리표처럼 엔캠은 그냥 잡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주가 사업을 잘 영위해서 되게 좋은 멋진 기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LNF 같은 종목인데요. LNF도 솔직히 말하면 볼품 없는 기업이었어요. 양극재 사업을 하기 전에 진짜 뭣도 없는 기업이었는데 양극재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뒤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수천 %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알자라는 거지 무조건 엔캠은 장기적으로 안 좋아 이런 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게 잡주예요. 거래도 없는 진짜 완전 잡주입니다. 잡주인데 이 월봉 차트를 좀 놓고 보시면요 이 기업이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완전 매집주고 작전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세력주라는 건데 이거는 100% 작전주예요. 100% 작전주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엄청난 급등 랠리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700% 올라간 시세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짧게 올라도 100% 정도 오르고 조금 더 올라도 200% 여기도 조금만 더 올라도 380% 여기 보시면은 890%고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570% 요거 별거 아닌 봉 하나도 28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움직이면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잠깐 한두 달 동안 계속 움직여주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미디어 관련된 종목이에요. 미디어 관련된 종목이고 대장주들이 움직일 때 후발주자로 따라가가지고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작전주인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12월 26일 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가 넷플릭스에 출시가 됩니다. 새로운 영화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초반에 평가와 더불어서 관객 수가 얼마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1 때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리즈 2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패턴상 얘네들이 작전을 치고 있는 그런 패턴상 이번 주 내에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작전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승부를 보고 그런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소액 정도, 소액으로 한 300만 원, 500만 원 요거 이 정도만 매수하실 수 있는 정도로 이 정도의 금액만 한번 내가 잠깐만 넣어서 4-5배 정도 진짜 작전 흐름에 한번 탑승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간단한 설문 폼이 있습니다. 이 설문 폼에 보시면 3번 내용이에요. 3번 내용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만 혹은 여러분들 소액만 잠깐 넣어서 한 300%, 500% 정도 그냥 재미만 보실 분들, 용돈벌이만 좀 하실 분들은요.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엔캠 주주님들 지금 엔캠은 너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라든지 찌라시라든지 뭐 어떤 이슈가 됐든지 급등락을 보일 경우 오늘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지 혹은 신규 매수인지 혹은 나중에 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손절을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한 번씩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조만간 한번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어봐도 될 만한 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괜찮지만 좀 거시적인 거, 시황적인 거, 전방 기업 이 부분들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제대로 여러분들 승부를 한번 띄워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좋은 타이밍을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만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